질문 요정이라고 지어졌는데 앞에서는 요정이라고 하고 뒤에서는 아마 요정 대신 뭐 다른 단어를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만큼 안녕하세요. 사회생활 예방과 치료 전문가 병원 언니 정지윤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 조직 내에서 피드백은 필수죠.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은 좋은 피드백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언젠가부터 뭐 피드백한다 이런 피드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조금 이 피드백을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해서 많이 쓰시는 표현이 지적한다, 야단친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직에서 지적과 야단은 당연히 필요한데 또 오늘은 좀 제가 느끼는 이 피드백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피드백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 조직의 발전을 위한 것이 가장 크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부하 직원의 그 사람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또 리더십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 직원도 성장을 하게 되고 그것이 그 본인에게도 나에게도 조직에게도 다 도움이 되겠죠. 예전에 봤던 자료 중에 저의 좀 피드백 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자료는 바로 이것인데요. 이 그래프를 이렇게 쭉 보시면 저는 직무 기술이나 지식 같은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이 좀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좀 단순하거든요. 객관적으로 피드백하기만 하면 돼요. 직무 기술이나 지식에 대한 피드백은 즉시 가급적 빨리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이 피드백은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들은 배제하고 팩트로 피드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업무 피드백을 할 때는 경험이 없던 좀 실장 초창기에는 처음에 당연히 어려웠는데 사람을 배제하고 일의 특성만 갖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단순하고 쉬워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3번 정도 피드백을 하고 개선이 안 된다면 이것은 좀 그 사람에 대한 피드백으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반복되는 실수를 좀 계속 한다든지 뭐 피드백을 해도 업무 개선이 안 된다든지 뭐 지각을 계속한다, 내부적으로 좀 사람과의 마찰이 있다 등등등 좀 대부분이 힘들어하는 피드백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반복적인 지각을 계속해서 하는 직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상사로서 그걸 개선해야 되는 책임이 있죠. 또 피드백을 해야 합니다. 근데 피드백을 해도 개선이 안 되면 뭐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고 뭐 심할서를 작성하거나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일단은 좀 리더십이 있는 상사라면은 이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개선과 코칭이 필요하다. 이게 저의 가치관이거든요. 자, 이럴 때는 저는 이 4단계를 통해서 계속 피드백하는 습관을 좀 길러섰는데 제가 썼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관찰입니다. 그러니까 관찰한 결과를 그 직원한테 팩트로 전달하는 거죠. 이번 주에 대리님 지각을 2번이나 했네요. 이거는 팩트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느낌입니다. 다른 부분은 성실하신데 지각 때문에 대리님 평판이 좀 안 좋아질까봐 저도 걱정이 개인적으로 되네요. 그 다음은 욕구. 저는 대리님이 좀 기본부터 지키는 직원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리님 하시는 다른 업무도 더 빛이 날 것 같은데요 라고 내가 바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당부와 상호 간의 약속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제 지각하실 일은 없는 거죠? 라고 뭐 얘기를 한다든지 이제 지각 안 하실 거죠? 라고 되물어 본다든지 상호 간의 약속을 하면서 끝낼 수 있는 이런 피드백 단계 아주 단순한데 대부분은 여기서 막 뒤죽박죽 되거나 이런 여러 과정들이 생략이 돼버리면 그냥 야단치고 지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지각 많이 해요? 계속 이럴 거예요? 이런 식은 사실 피드백 과정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개선되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런 리더가 되면은 조직에서 좀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 피드백에서 질문을 잘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질문 강의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질문을 상대방에게 할까요? 답과 정보는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업무나 뭐 지식적인 측면이 아닐 때는 모든 답은 그 사람한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할 때 부정 질문은 좀 많이 피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왜 계속 보고가 늦어져요? 보다는 좀 어떻게 하면 이 보고 일정을 맞출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유리할 수가 있죠. 제가 예전에 컨설팅 하던 병원에서 그 직원들이 저한테 별명을 질문 요정이라고 지어줬는데 앞에서는 요정이라고 하고 뒤에서는 아마 요정 대신 뭐 다른 단어를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만큼 질문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게 코칭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T자 질문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가로로는 또 다른 의견은요?
좀 그 밖에 뭐 다른 거 있으세요? 이렇게 확장을 돕는 질문을 많이 하는 거고요. 이 아랫방향, T 밑에 방향으로는 깊이를 돕는 질문이죠. 그래서 더 파고들 수 있도록 Why에 대한 질문이 진짜 많습니다. 그 이유는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Why에 대해서 하면은 이 확장과 깊이, 그럼 그 상대방과 진짜 깊은 대화를 하면서 좋은 피드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인 질문에 대해서 잘 생각하면은 내가 피드백을 할 때 대화를 좀 잘 리드하고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리더인가? 이런 질문에까지 와 닿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좀 더 근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피드백은 성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피드백은 뭐 무의미하다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피드백 과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행동 중심적, 해결 중심적 피드백을 해야 된다는 사고를 계속 가지고 오늘 좀 제가 알려드린 이런 팁들을 활용하면은 조직에서 좀 좋은 리더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탐구 생활은 병원 언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